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상의의 제주 포럼 강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 현대자동차의 고 정주영 회장을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영웅에 해당한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외국인 노동력 대책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주 포럼 현장인데 제주에서 정부 부지사를 하셨던 박정호 의원님, 네. 기업인들이 있는 네.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 SK 회장도 보이는데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구인회, 최종현, 정주영 기업인들이 영웅들의 나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뭐 엇갈리고 뭐 그러긴 하는데 저는 뭐 학제적으로 이걸 막 설명을 드릴 만큼 이렇게 지식이 축적돼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는 저희가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경제하고 근대화하고 그다음에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해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념과 국가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재밌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4.3 사건에 제주 4.3 사건의 직권 심판을 위해서 전라도도 저 김영록 지사도 전남에 가서 만나시고 지금 제주도 갔는데 강연 내용이 저렇게 간다는 게 이제 재밌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근현대사에 대해서 잘못돼 있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한번 저희가 이제 의견을 구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뭐 잘 지식이 짧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저 정리를 안 해놨으면 과연 농지개혁이라는 걸 정리를 안 해놨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 시간을 많이 놓치고 그 시간이 한 몇십여 년 더 왔다면 지금 아직 그 저개발 국가에서 허덕이고 있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한동훈 장관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게 논란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한번 되짚어보고 저 얘기에 대해서는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정주영 그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 영웅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 그거는 절적으로 저는 동의해요. 그 전에 우리나라 이 총수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제 평양에 갔을 때 무슨 뭐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막 울컥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북한의 리선권이 이재용 당시 그렇죠. 부회장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고 얘기한 걸로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놨던 대한민국의 밑거름에 대해서 전혀 부정을 하고 마치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북한에 그래서 공짜로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 다 줘라라고 얘기하는 그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한번 봐요. 재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제가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당시에 재벌 해체, 재벌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거기에 또 많이 분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이런 식의 재벌이 그다음에 이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그 불세출의 이 개척자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를 밀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어떤 의지나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근대화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선대에 있었던 분들이 사막의 열사의 땅에 가서 개척하면서 달러를 벌어오고 그다음에 베를린 가서 간호사 광부로 일하면서 국가에
돈을 갖다 주고 그래서 만들었던 이 산업화와 이 지금의 예.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앞에 선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만든 나라를 똑같이 더 좋게 해서 우리 후대에게 주는 게 우리 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잘한 정책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정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 개혁을 꼽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정책, 의료 보험 및 연금제도 도입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체결도 결정적 순간에 정부의 과감한 결단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산주의 활동까지 했었던 조봉암 장관을 과감하게 중용해서 함께 농지 개혁을 이뤄냈다는 점은 이 결정적 장면을 더 빛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뭐 어떤 새로운 어떤 해석이라든지 또는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분석, 뭐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 나온 얘기다. 예. 그리고 다 이제 기존의 학계에서 있던 이야기들 중에 한쪽 편에 이제 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유상 몰수, 유상 분배였거든요. 유상으로 국가에서 몰수를 해서 유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몰수해가지고 돈을 주고서 분배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말하자면 돈을 주고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들이 돈을 주고 토지를 말하자면 유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한 평 가지고자 하는 평생의 꿈을 가지고 있던 소장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소외됐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병철 정주영 회장 산업화의 영웅이죠. 한편에서는 영웅인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면서 영웅이기도 하지만 국가 정책의 어떤 국가가 경제 개발 정책을 주도하면서 그 정책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웅이기도 하지만 수혜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로 들면은 이제 농작물의 가격을 쌀값을 최대한 다운을 시켜서 도시의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큰 기업을 일굴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형적인 시각으로 하자면 수혜자이면서 우리 산업 발전에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쪽 면만 부각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과 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의 의견 공의 전해드렸고요.